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하는 어떠한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늘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 상에서의 두 도형의 교점, 두 도형의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두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있죠? 방정식을 연립한 것, 방정식을 연립한 결과와 같다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주고 있죠? 뭐 2x-y 플러스 6, 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 두 녀석 있죠? 요 두 녀석. 각각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컨대 좌표평면상에다가 좌표평면을 이제 표현해 주시고, 뭐 요 녀석이 나타내는 직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0,6 마이너스 3, 해서 뭐 한 요쯤 지나는 뭐 요런 직선을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요 녀석이 또 지나는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뭐 한 어느 정도가 되겠니 얘는?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직선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즉 뭐야? 각각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도형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둘을 연립하는 것으로, 굳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연립을 하는 것으로 문제풀이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자, 치환이 아니라 뭐야? 그 y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정의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긴 2y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앞에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주는 게 제일 쉽겠네요. 앞에 식에다가 2배를 해주면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2는 0이라고 방정식이 나오고요. 뒤에 식을 그대로 쓰면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시면은 4, 3, 7x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플러스 12 마이너스에서 더하기 7은 0이다 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때 y의 값은 계산해보시면 4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도형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녀석은 이제 중학교 때도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 새롭게 배울 개념은 뭐냐? 조금은 다른 방식인 겁니다.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이제 둘의 교점을 통과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겠다 이겁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히 길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걸 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녀석에다가 k라고 하는 실수 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해서 이퀄 0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요. 이 녀석도 엄연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직선이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서술할까 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먼저 두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두 직선이 일단 임의로 있다고 칩시다. 임의의 어떤 두 직선을 내가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때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교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죠.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x1, y1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그와 동시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도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도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요 녀석을 생각을 할게요.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식이 길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x랑 y라고 하는 변수, 두 변수에 관한 식이다 라고 이제 이런 f라는 식을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x와 y 두 변수에 관한 f라고 하는 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f x1, y1은 당연히 제로가 돼야겠죠. 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거냐? g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뭐? x랑 y에 대한 g라는 식이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도 당연히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하니까 g, x1, y1 역시 제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당연한 두 가지 해에 대한 이제 어떤 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요 식 있죠. 이 식을 내가 이제 h라는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이 녀석도 역시 두 문자, 두 변수 x랑 y에 관한 이제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도 이제 매 영상,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문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녀석들이 아니에요. 거듭 강조하자면 상수랑 변수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개념이고 우리가 벌써 6년 동안 배웠어요. 이쯤 되면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x, y는 우리가 변하는 대상이고 그 값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a, b, c, a-b-c, k는 전부 다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뭔가 값이 결정되어 있는 걸 포장지만 뜯지 않았을 뿐 포장지 안에 뭐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제발 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얘는 그러니까 x랑 y 빼고는 다 상수니까 그냥 h, x, y 이꼴 뭐 제로인 어떤 이런 방정식으로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자, 뭐 여기다가 써볼게요. hxy라는 녀석은 hx,y라는 녀석은 결국 뭐냐면은 f에다가 g라는 녀석을 k라고 실수배를 해서 좀 이쁘게 쓸까요? k배만큼 해서 더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의 이 등식의 결론에 따르면은 fx1, y1도 제로고 gx1, y1도 제로니까 h에다가 x1, y1을 대입을 했을 때 당연하게도 제로 더하기 제로가 되니까 이 값도 제로가 될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내가 만약 요 형식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면은 이 직선은 반드시 이 두 F랑 G 두 녀석이 나타내는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정확히 어떤 직선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뭐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야? 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념이 마구마구 헷갈리실 거예요. 오히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념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문제 풀이에다가 우리가 방금 익혔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풀이하시는 방식 예제를 보십니다. 자,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 과점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나왔던 녀석과 동일한 직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립을 해서 이제 쭉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나온 계산 결과가 뭐였죠? 해가 마이너스 1,4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교점이 이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또 2,3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것과 이제 2,3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은 자, 뭐 기울기부터 계산해야겠죠? 기울기 계산하면 2 빼기 1 분의 3 빼기 4 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y에서 뭐 4를 빼주고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더하기 1로 써주시겠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아까 미리 연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을 생략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연립하는 과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계산할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제 풀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일단 교점을 계산을 안 할 겁니다. 교점을 계산 안 하고 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은 반드시 2x-y 더하기 6이라는 녀석과 또 xy에 대한 식 3x 더하기 2y-5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둘 중 한쪽에다가 실수 배수를 해주는 그래서 더해서 만든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상상한다면 이 녀석은 반드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하나로 어디까지 해결을 한 거냐면 그냥 여기까지 해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저 식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2,3을 지나도록 하는 K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2,3을 지나도록 K 값을 내가 설정해줄 거다. 2,3을 대입해보면은 2 곱하기 2 빼기 3 더하기 6 이건 제발 좀 암산하지 맙시다. 이건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쭉 식을 한번 써보세요.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5 그 다음 전개를 합니다. 4 빼기 3 1 더하기 6이니까 7 더하기 6 더하기 6 빼기 5니까 7K는 0이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K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y 더하기 6 빼기 1 3x 더하기 2y-5가 되는 겁니다. 동류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동류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고 그 다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3y 그 다음 플러스 6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1은 0이 돼가지고 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선생님 식의 형태가 다른데요? 똑같은 녀석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하면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3y 더하기 12는 x 더하기 1이고 이 양식에서 정리하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1은 0이다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개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테크닉을 활용하면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다 라고 뭐 설명을 드리지만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역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수학에서 이제 재밌는 점은 뭐 효율성, 뭐 편리성, 계산의 편리 이런 걸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수학적으로 정확한 논거만 될 수 있다면 사실 어떤 풀이를 제시하여도 수학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풀이 과정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풀이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 단원, 이 개념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해당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